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티킬러입니다. 자, 오늘 HLB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가 현재 보합권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윗꼬리가 살짝 아쉽긴 하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에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이 일단은 엄청 나쁘게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HLB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좀 나왔죠. 리라프, 단가남, 임상 논문 초록 발표, 경쟁력 입증했다. 이러한 내용이 나타났고 이러한 내용이 좀 오전에 나타나잖아요. 9시에. 9시에 나타나자마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이제 바로 브리핑을 이렇게 남겨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HLB 관련해서 앞으로에 대한 일정과 추가적으로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월 중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 신청 예정인 HLB의 단가남 신약 리라프가 글로벌 임상 이상에서 객관적 반응률 47%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났어요. 100명 중에 47명 정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내용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된 범위, 그죠? 허가된 범위 안에서는 경쟁력 있는 임상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치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애매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 밑에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자,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단간암 적응증으로 허가된 범 FGFR 억제제인 페미가티닙과 이제 푸티바티닙의 경우 ORR은 36%와 42%였죠. 그죠? 그리고 MDOR은 9.1개월, 9.7개월로 보고가 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수치는 뭐죠? 푸티바티닙, 그죠? 얘네들이 제일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ORR 같은 경우는 42%, 그리고 MDOR 같은 경우는 9.7개월로 보고가 됐는데 지금 당장 HLB 같은 경우에 어떠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47%의 ORR이 나타났고 MDOR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타났죠, 여러분들? 11.8개월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좋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논문은 오는 8일에서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스코에서 구두 발표 세션으로 채택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8일 날, 그죠? 8일에서 10일 사이에 추가적인 발표가 나와줄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확실히 체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부작용에 따른 연구 치료 중단율은 기존 치료제인 페미가티닙 9%, 푸티바티닙 4.9% 등과 비교해 4.3%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치료 관련 사망 사례도 발생하지 않아 내약성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지금 당장 리라프 그라티닙이 FGFR2 융합 재배열 단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항종양 효과와 관리할 수 있는 안정성을 동시에 입증하며 고선택적 FGFR2 억제제로서 기존 치료 옵션과 차별된 치료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라면서 이번 임상 결과가 FDA 허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FDA 그죠? FDA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전 영상 그리고 어제 영상 또는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신뢰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주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HLB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눌림목에서 담아가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이제 HLB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FDA에 대한 승인, 그죠?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또 높아지고 있을 겁니다. 높아지고 있을 건데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결론적으로 FDA에 대한 승인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기대감이에요. 이 기대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주가가 눌리는 이러한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아스코 초록에서 발표된 게 굉장히 좋은 건 맞아요. 굉장히 좋은 건 맞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확장성이 뭔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도 보통 위암,
뭐 대장암, 뭐 폐암, 뭐 간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확장성 때문에 지금 당장 뭐요?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제2의 키트루다가 될 수 있다. 뭐 이러한 내용이 좀 나타났었던 건데 지금 리라프가 제2의 리보세라닙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나와주고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나와줬었던 뉴스를 좀 보시게 되시면 요러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리라프 암종 불문 공략 근거 토바 보기라는 내용이 좀 나타났는데 자 단간암 권장 용량에서 중간 ORR 82.4%를 기록했다. 지금 이번에 나와준 이제 ORR 같은 경우에 47%를 좀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82.4% 그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나와준 건 이상이잖아요. 그죠? 이상에 대한 중간 데이터가 있는데 보통 1상이 있고 2상이 있고 이제 3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임상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결론적으로 임상을 하는 대상자들이 있죠. 그죠? 이 대상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상을 진행을 했었을 땐 10명으로 진행을 했다면 2상을 진행을 할 땐 100명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ORR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 이러한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부분이냐면 내용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췌장암 이 췌장암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암종 불문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 여기 일단 나와요. 이 파트에서 각 암종별로 치료 효과를 입증해야 암종 불문 치료제로 진출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HIV의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위암, 그죠? 대장암, 뭐 폐암, 간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확장성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얘네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리라프 같은 경우에도 이 확장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확장성에 대해서 지금 당장 췌장암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자, 암종 불문인 만큼 다양한 암종 환자가 모집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양한 암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암 환자만 대상으로 진행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단간암 이게 단간암이죠. 단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간암, 뭐 대장암, 뭐 폐암, 뭐 이러한 환자들을 전부 다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중간 데이터 기준으로는 췌장암 환자가 비중이 가장 높았고 효능 평가 가능한 환자 46명 중 13명이 췌장암 환자였고요. 췌장암 환자군 ORR은 46.2%로 전체 환자의 ORR보다 오히려 높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났어요. 췌장암은 가장 치명적인 암종 중 하나로 분류가 되고요. 또 종양 조직 자체가 단단하고 치밀해 항암제가 잘 듣지 않은 고형암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런 암종을 대상으로 50%에 육박하는 ORR을 달성한 것은 암종 불문 항암제를 지향하는 리라프 그라티닙의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당의 내용을 보게 되면 중간 데이터에서는 췌장암뿐만 아니에요. 위암,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난소암, 유방암 등 여러 암종에 대한 ORR 각각 측정이 됐고요. 환자 4명 중 3명, 즉 ORR이 75%가 나타났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 내용을 보면 지금 단간암뿐만이 아니죠. 췌장암, 위암, 비소세포 폐암, 난소암, 유방암까지 그죠? 유방암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확장성은. 근데 이번에 나와준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부분 자체가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이전에 나와준 뉴스에 대해서는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만들어내고 있는 자 그러한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대가 계속해서 많이 되고 있는 자 그러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HLB 관련해서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는 맞아요. 보고 있지만 요 부분은 언제부터죠? 여러분들 1월 8일에서 10일 요 사이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HLB 관련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면서 이러한 실시간 타점까지도 좀 함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 윗꼬리가 달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 지금 생각했었던 것보다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는 일단 급등 패턴이 약하게 나오긴 했어요. 약하게 나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나타났다. 하지만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이 신뢰에 대한 문제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와주긴 할 거예요. 근데 이 눌림목이 나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더욱더 모아가야 되는 단계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HLB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HLB 관련해서 이번에 제대로 된 탈출 또는 수익을 보면서 확실하게 매도할 수 있는 타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HLB 관련해서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H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HLB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가격 전략과 타점 모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일체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H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드리면서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페트론뿐만이 아니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젠백스 관련해가지고 요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는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TS 기준으로 우클릭 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 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 두시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 타점이에요. 매도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세진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매도 타점,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로버도 동일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 이 구간에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A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그냥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TXR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 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 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 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런 펩트론과 젠백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